교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저는 각종 소송건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다들 이게 숨죽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다가 지금 또 안 되는 뭔가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소송건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가족들이 붙어 있으면서 불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이혼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냥 웃어야죠. 뭐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면 진짜 같으니까 이혼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명절 이후에 예. 이혼 소송 늘어나는 것처럼 제발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바빠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저희가 지난번에 협상할 때 유의할 점 노하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의뢰 입장에서 갑에게 협상을 좀 제의할 때, 예를 들어 가격 제한을 할 때 유의할 점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그 활용 점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 사자성어 중에 네. 용을 다 그려놓고 이제 눈을 딱 이렇게 칠하면 용이 완성이 되는데. 네. 뭔가 거래를 따기 위해서 의리갑에게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도장 찍고 나와서 내가 왜 그때 가격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실제 공장 돌려가면서 몇 달간 납품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마음 약하게 그랬을까? 거래는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내가 조금 더 그때 얘기를 좀 더 세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때 내가 세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 거래 자체가 날아가 버렸을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은 갑보다는 을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제한은 사실은 모든 거래에 진짜 활용 점정 마지막 한 획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부터 이 협상법들이 아주 많이 발전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 갑에게 가격 제한을 할 때 의리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하나 좀 더 던지고 싶어도 이래서 깨질까봐 판이 깨질까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대로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를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예, 확실히 협상법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협상 내가 잘해. 내가 그동안 내 인생 자체가 협상이지. 근데 혹시 남자분들은 이렇게 UFC나 격투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런 거 많아요. 일반 싸움 잘하는 사람과 격투기 선수 간의 싸움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나 그래도 스트리트 파이터 나 웬만큼 다 싸워 이런 사람하고 체계적으로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싸움하는 걸 보면 초반에는 조금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가 앞서 나가지만은 그게 이렇게 실력 차이가 너무나 현격한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실전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 제가 협상 관련된 강의도 예전에 많이 하고 책도 좀 썼었는데 협상도 체계적으로 배워놓은 이게 내 몸에 딱 들어와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튀어나간 거든. 만약에 내가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를 아주 열심히 유단자다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튀어나가는 것과 똑같이 협상법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코너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으실 때는 그걸 내가 언제 써먹겠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실 텐데 정말 결정적일 때 그때 생생경제에서 조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때 한순간을 위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대안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 파악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협상가는 옷을 쫙 빼입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훌륭한 협상가로 생각 전혀 안 그래요. 훌륭한 협상가는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왜 또 지난번 협상에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또 주위에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정보, 인포메이션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가격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업체에게도 이 주문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이 급해서 지금 나 앞에서는 뭐 말이죠. 우리 당신 아니면 못합니다. 당신 아니라도 할 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블러핑. 그냥 이렇게 허풍일지를 그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책들 보면 협상가들은 가격 제한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최대한 살펴보라.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해요. 네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제가 조우성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우리 이런 거 관련된 거 코너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다른 방송사의 경제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럼 저 선택지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제가 변호사님한테 허풍을 떨 수 없는 거죠. 진심으로 변호사님을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 이것처럼 선택지가 있냐 없냐를 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도 말이죠. 의뢰 입장에서는 가백에 되게 젠틀하게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만 업체 중에 어떻게 저희들을 접촉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나를 접근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죠. 누구 뭐 소개받아서 그랬다. 그다음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잘하신다면서요. 뭔가 나에 대한 명성을 알고 왔으면 그만큼 내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말고 또 뭐 다른 업체랑 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의뢰인이 뭔가 사건을 맡길 때 의뢰인은 자기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싸게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되게 어려워요. 아하. 그리고 이분이 굳이 저를 찾아온 데는 이제 물어본다. 왜 어떻게 하필 쫓아가십니까? 뭐 조 변호사께서 뭐 이런 그 경영권 분쟁 이런 쪽에는 뛰어나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이분은 나에 대한 장점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력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저 말고 혹시 다른 어디 로펌을 좀 알아보십니까라고 얘기해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툭 물어보면 이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뭐 딱히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럼 별로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뛰어난 협상가가 되려면 되게 스몰 토크로 부드럽게 하면서도 툭툭툭 던져서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끄집어내면 그게 다 우리한테 무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선 가백에 전화가 오면 네.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덥석 물 그렇죠. 생각부터 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백 입장에서도 을이 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갑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을이 갑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툭툭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던진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을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화로 하는 방법과 찾아가는 방법과 찾아가는 것도 네. 차 한잔합시다. 그다음에 뭐 같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오면은 뭐 저는 어느 학교 나왔고 우리가 뭐 딸만 둘인데 가족 얘기도 하면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사정을 좀 잘 알아야 제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툭툭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협상가죠. 자, 툭툭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내가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을인데도.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세게, 높게 제안해도 됩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협상론에서는 aim high라 그러거든요. aim이 영어로 이제 겨누다 aim. 네. 그다음에 high가 높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을 원하면 일단 200을 얘기하고 깎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협상은 되게 마음 심성이 고운 분들 협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조금 힘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 자체를 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만큼 깎아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협상가는 일단 세게 얘기해놓고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깎아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또 그러시니까 또 제 고향 또 뭐 같은 동양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네. 다른 얘기를 하면서 깎아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할 때 네. 약간 되게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허풍 떠는 것 같고 사기꾼 같아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 약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한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용돈을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 아빠 요즘 힘들어 5만 원밖에 못 줘. 일단은 세게 해놓고 양보 대신 너 그러면 엄마 일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돼. 알겠지? 아빠 너 믿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그냥 10만 원 오케이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5만 원 시작하지만 조금 힘들게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의 심리에는 내가 어렵게 획득한 것에 더 가치를 둔대요. 이게 연애랑 어떻게 이어지느냐.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왜 인기가 있냐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와.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그러다가 어렵게 쟁취를 해요. 그러면 객관적 가치보다 내가 주관적으로 힘들게 얻었다라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예가 있어요. 근데 부르면 나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저 사람 항상 부르면 나와. 그러면 그러면 원래 착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러죠, 현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까칠한 사람이 먹히는 이유는 내가 어렵게 뭔가를 획득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승리감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를 쉽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렵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높게 올린 다음에 내려서 자 당신 이겼소이다.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에임 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에임 하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가격이라는 거에 한정 짓고 있으니까 대충 예를 들면 이 핸드폰 가격이 시장가가 100만 원이야.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임 하이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되게 전통적인 얘기인데 이게 요즘은 조금 바뀐 것이 예컨대 가격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우리가 얘기하려는 협상의 주제가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는 파트에는 에임 하이를 잘못 쓰다 보면 얘가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용산전자 상가들이 되게 그 어떤 다나와라든가 이런 그 업체들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가 그렇게 공개화됨으로 인해서 소비 그런 어떤 허풍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AMI를 할 때도 시장 가격이 너무나 정해져 있는 이런 곳은 사실은 그런 어떤 분야에는 서로 손해볼 수가 없죠.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격에 대한 가격 조건에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런 시장 가격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에 따라서 이 등락이 폭이 큰 그 분야에서는 에임하이는 여전히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협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아주 결정적으로 가격을 딱 정했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 방송에 한번 나와주세요. 이게 본론인데 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괜히 내가 내 필요에 이 사람한테 접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했는데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 말을 못할 것 같은 경우 직접 말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못할 경우도 있지만 말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네. 이 가격 제한은 문서로 하라고 하는 게 협상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네. 이제 와이프랑 백화점 갔을 때 보면은 와이프가 막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촌스럽게 백화점에서 깎아. 왜냐하면 백화점에 가격 표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정찰제가. 정찰제. 네. 그런데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백화점도 다 깎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써놓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문서화돼서 가격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똑같은 가격을 얘기해도 이거 1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과 자 10만 원이라고 써져 있고 도장이 뭔가 꽝 찍혀 있으면은 그걸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인간의 어떤 그 약간 그 비합리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브 코엔 같은 유명한 협상가들 책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뭐 집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몇 달러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훨씬 싸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온 사람이 제일 비쌌대요. 그런데 딱 보면은 견적서를 딱 가져왔어요. 견적서가 어느에 그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총 얼마인데 몇 프로 DC한 가격도 더 비싸. 하지만 이렇게 하고 도장 찍혀 있고 또 그 허브 코인이라는 협상가 말이 금박이 탁 쳐져 있으니까 왠지 이거는 이 신뢰가 간다. 그냥 네. 말로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분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적어도 가격을 제한할 때는 뭔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이거는 뭔가 공식적인 가격이구나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좀 껄끄러울 때도 그렇겠지만 또 이런 거예요. 특히 기업
간에 뭔가 거래를 할 때는 제가 어떤 그 우리 담당이 차장님이었어. 차장님한테 말로 예, 소송 비용 뭐 착수금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위에 보고할 거잖아요. 네. 뭐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보고하기 좋게끔 다 왜 500만 원 나왔는지를 쫙 그렇죠. 쓰고 원래는 700인데 깎아서 500이면 도장박 찍어서 주면 이걸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네. 자, 가격 제한을 할 때에는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문서로 제한, 공식적인 좀 냄새가 나도록 네. 그렇게 제한해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는 팁이 있다면 마지막 절차를 남겨둔 시점에서요.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눈치를 좀 보아하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을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좀 부담스러워서 좀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랑 계속 거래를 할 건지 또 이번에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니고 2년, 3년으로 좀 이렇게 장기간 갈 건지에 따라서 계약 가격은 좀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이게 자기가 위에 부장님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주문하고 오래 가면 좀 더 깎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지를 준다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설령 이 제한 때문에 딜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대요. 이 가격 제한은 사실은 마지막 오퍼를 한 거거든요. 이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장님 그동안 이런 점등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왜냐하면 되게 까칠하게 해서 솔직히 나한테 너무 괴롭게 했어요, 하지만 나를. 그때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게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거래를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다음에 꼭 좋은 인연으로 만나겠습니다. 귀사와 정말 앞으로 이 일을 꼭 한번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멘트 자체가 이 사람 이게 좀 뭔가 말빚을 지우면서 나를 멋지게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대요. 자, 가격에 대안이 있는지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요. 가격 제한할 때는 문서로 주고, 세 번째에는 끝까지 여지를 주고, 마지막에 실패할 때라도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의뢰협상법에 대해서 오늘 조우성 변호사와 알아봤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변액보험이었는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시네요. 0363님 변액보험. 저도 아주 오래전 30만 원씩 들어가는 변액보험 가입했다가 해약하면서 피 같은 돈 몇백 손해봤습니다. 뭐니 해도 은행 적금이 제일이라는 교훈 얻은 1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그마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6433님 예쁜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왔듯이 경제도 어서 빨리 봄날로 돌아와서 이 실은 모두 날아가는 모두의 얼굴에 봄꽃 같은 환한 미소들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액보험 정답 보내주셨어요. 5661님 2005년부터 보험 설계사 수당이 많아서 그런 거였군요. 저는 종신보험에 실비 넣었어요. 9001님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입원했다가 코로나로 퇴원하고 집에 계십니다. 라디오밖에 친구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9001님 그리고 어머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친구가 돼드리겠습니다. 7720님 변액보험 정말 몰랐던 보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정보 됐어요. 3580님 여러 권유로 여러 건 가입했는데 확실하게 체크해 볼게요. 112-5346-0328-8282 3829님 다 새싹이신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